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김재훈입니다. 2024년 세바스는 아주 중대한 결심을 했는데요. 그 결심이 무엇이냐? 유튜버가 되기로 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유튜브 저희도 합니다. 24년 복지국가 운동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활동 그리고 이슈 토론 등의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더불어서는 시민들과의 접점을 넓혀 보고자 합니다. 복지 이슈 대담 그 첫 번째 순서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데요.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이명목 대표님 모시고 사회복지사들의 복지국가 운동을 진단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복지국가 운동하는 사회복지사 이명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복지 이슈 대담 첫 번째 순서고요. 주제는 사회복지사들의 복지국가 운동을 진단해보는 시간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의 복지국가 운동 많은 힘들이 모여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 세바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대표님께서 직접 세바사를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바사 왜 만드셨나요? 2011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강연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 책마을 강연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에 우리가 무상급식으로 복지국가 바람이 좀 불었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사회복지 책마을에서 복지국가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연속으로 계속 강연을 열었었어요. 많은 이제 선생님들과 이제 일반 시민들도 와서 같이 공부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관심 갖고 와서 강연에 와서 듣고 공부는 하는데 그럼 내가 복지국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는 잘 안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2011년에 복지국가 소사이티라고 하는 이제 시민복지단체에서 복지국가 운동을 선도하다시피 했는데 그 복지국가 소사이티에서 이것을 국민운동으로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복지국가 운동본부라는 조직을 권역별로 만들었어요. 그럴 때 이제 서울에 복지국가 국민운동본부 제가 그 일을 같이 했는데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민운동가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그런데 정작 사회복지사는 저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상당히 부끄러움을 크게 느꼈죠. 복지국가 만들 그런 시대 분위기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부끄러움.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우리 사회에서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로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내가 태어난 조국을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는 그 청년들의 마음이 상당히 제가 성인으로서 죄책감도 느끼고 이거를 그런 헬조선이 아니고 그 대안으로서 웰조선, 웰페어 스테이트 조선 대한민국 이런 걸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나? 결국 이제 세바사를 만든 동기라고 하는 세 가지. 하나는 사회복지 책마을에서 복지국가로 공부를 하는데 공부에 그치지 말고 이걸 좀 행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 복지국가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면서 사회복지사로서의 크게 느꼈던 부끄러움. 또 하나는 헬조선을 좀 웰조선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운동을 사회복지사들이 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세 가지 동기가 있어가지고 2012년 봄부터 몇몇 사회복지사 선생님들하고 좀 논의하고 상의해서 2012년 7월 11일 날 청계광장 빌모리에서 우리가 복지국가 촛불을 들면서 시작을 했었죠. 네, 세바사 그렇게 만들었죠. 네, 만드시면서 또
만들고 나서 구체적으로 좀 기대하시는 바가 좀 있었습니까? 제가 기대했던 거는 사회복지사의 힘만으로 복지국가가 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다른 여러 이제 집단들하고 시민들하고 복지국가를 만드는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 집단도 그 중에 한 구성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과 기대는 있었죠. 네, 그때 이 현계광장에서 세바사를 만들면서 또 여러 차례 복지국가 촛불을 들면서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는데 만약 100년이 필요하다면 그 100년 내내 이 촛불을 들겠다, 이 운동을 계속하겠다 그렇게 외쳤던 것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대표님 어떻게 100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 100년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100년 뒤에는 정말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처럼 복지국가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 하나 하고 또 10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복지국가가 될 때까지 우리가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질문이었죠. 그래서 그거는 늘상 지금도 질문이면서 계속 다짐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세바사 TV를 개국하면서 이명모 대표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좀 받았습니다. 안효성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세바사의 2024년 비전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세바사 회원들을 좀 더 많이 만나보자, 현장에서. 그런 거 하고, 또 우리가 복지국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거는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한 팩트체크란 말이에요. 진실 파악. 그래서 오늘 여는 이제 세바사 복지국가 TV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그런 진실을 탐구하는 이런 학습 활동하고, 또 하나는 세바사 회원과 아니면 세바사 회원이 아니더라도 복지국가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나 시민들을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가서 만나봤으면 하는 두 가지의 축을 갖고 있습니다. 도영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올해 사회복지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이슈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일단은 사회복지 그 현장을 봤을 때 외부로부터의 어떤 압박, 도전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심해진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고민하겠지만은 저는 대응한다기보다도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프레임이 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리되는 거고 거기에 대응한다 하다 보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지라고 하는 거는 결국 5천만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대의제를 놓고서 사회복지계가 정치권이라든가 아니면은 행정부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이상의 어떤 가치와 프레임을 갖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나은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은 어떤 어려운 점들 중에 하나가 최근에 사회복지사 인력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졌다. 또 새로 들어오는 사회복지사들하고 기존에 일하던 선생님들하고 어떤 가치 갈등이라든가 문화의 차이라든가 인식의 차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가지고 하나의 복지 현장에서의 원팀으로서의 또 하나의 정신 집단으로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직의 문화로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있다고 봅니다. 조영준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는데
오랜 기간 세바사 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입니다.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대표님 행보 통해서 가장 궁금했던 세 가지. 세바사가 혹시 3년 혹은 5년 이런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질문 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명목 대표님께서 바라보는 요즘의 사회복지사, 그리고 이명목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복지사 어떤 게 있으신지 질문하셨습니다. 세바사 3년 5년 중장기 사업 계획 없습니다. 세바사가 활동하는 것이 우리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든가 또 전국민 100만 원,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운동이라든가 또 직걱정 없는 세상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장기적인 운동 주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운동에 우선 집중하면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운동을 어디까지 우리가 성취해낼 것이냐가 주 관심사다 보니까 일반 복지관처럼 뭐 중장기 발전 계획을 따로 문서화시키지 않았는데 이런 질문을 받고 보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의 사회복지 또 요즘의 사회복지사 두 가지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 우선 사회복지계를 보면은 오래전부터 그 욕구 기반한 서비스 실천, 서비스 개발, 서비스 제공 이런 사고 인식들이 이제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권리에 기반한 인권에 기반한 사회복지 실천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권이라고 하면은 대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인권 감수성 정도를 생각하고 또 권익 옹호 정도를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좀 더 넓게 좀 더 멀리 보다 근본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이제 사회권의 문제 이런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 요즘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최근 사회복지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램 워커, 프로그래머 뭐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이제 프로그램에 많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 하나의 이제 내가 근무하고 있는 복지관, 복지시설과 또 내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램 여기에 갇혀서 지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지관을 나가서 지역사회를 보고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삶의 기본이 되는 그들의 삶의 환경이나 조건을 바꾸는 그런 것까지 좀 이렇게 좀 한 발 더 나가서 생각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네. 이명국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사회복지사상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저의 입을 통한 답이라기보다도 사람이 생각이 복잡하고 앞이 잘 안 보일 때는 우리가 본질로 내려가다 보면은 또 답을 찾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조직의 존재 이유가 뭐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회복지사 선서문에 또 잘 그 정체성이 정리가 돼 있는 것이고 또 국민의 세금으로서 전국 방방곡곡에다가 이용시설이든 생활시설이든 사회복지시설을 설립을 하고 또 거기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시설만의 어떤 사업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건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걸 함과 동시에 지역사회가 복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일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와 바람이 있지 않나. 그럼 우리는 그거에 부응하는 그런 또 실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죠.
지역의 연대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정의원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사회복지사로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개개인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선생님들. 하나는 내가 사회복지사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나는 정말 일을 잘하고 싶고 행복하게 하고 싶은데 나의 이런 성장을, 역량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두 가지, 자기 정체성과 자기 성장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문제는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개개인이 자기 질문을 던지면서 찾아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내가 사회복지를 하는 이유, 나는 어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면서 자기가 답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회복지하는 이유를 내가 찾았을 때 비로소 그것이 자기의 실천에 나침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영원 불멸의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럼 또 그것이 또 그분의 정체성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역량 강화라든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지식과 기술에 많이 이제 비중을 두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사회복지사로서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는 존재냐, 그런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성숙한 인간으로서, 성숙한 존재로서 숙성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아마 선생님들이 고민이실 테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밟아 나가시면은 그것도 좀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송부연님께서 주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3개나 주셨어요. 첫 번째. 네. 예. 정말 사회복지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요? 네, 그렇습니다. 단도직입적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사회운동을, 그것을 우리의 일로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봐요. 그건 정치인이 할 일이고 그건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지, 나는 복지관에서 프로그램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야, 사회복지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이 사회 구조와 사회 정책과 사회 규범과 이런 것들을 바꿔야 돼.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첫째는 세상을 바꾸는 사회운동을 우리의 일로서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고, 두 번째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것도 갈라지는 문제라고 봐요. 세 번째는, 첫 번째 그건 우리의 일이야, 두 번째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직접 행동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언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회운동을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어 없어가 아니고, 그 3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마지막 우리가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 행동까지 안 오면은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사가 사회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걸 이제 2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하나는 복지 현장을 보자고요.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복지 현장에서 이용자나 지역 주민을 만나서 이제 그 개인에게, 계층에게 맞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또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개발해서 진심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실천을 한단 말인 거죠. 이것이 복지 현장인데, 이 복지 현장에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양을 결정하는 게 뭐냐?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열성이기도 하지만, 정말 결정하는 것은
이 복지 현장과 연관되어 있는 복지 정책인 거예요. 장애인 복지 현장이면은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과 열성도 중요하지만은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 어떻게 돼 있느냐? 아동 시설하면 아동 청소년 정책이 어떻게 돼 있느냐? 노인이면 노인 복지 정책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느냐가 이걸 결정한단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정책을 또 만들어내는 건 뭐냐? 이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동과 노인과 장애인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인식에 그들을 바라보는 철학에 기반이 돼 있고 이러한 철학에 따라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정책의 현장을 결정한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아동, 여성 또는 노숙인, 장애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철학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높은 수준의 철학을 높은 수준의 정책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가 중간에 작동되냐 하면은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작동된다는 얘기예요. 이 주제가 여성의 문제일 때는 여성운동이고 인권의 문제일 땐 인권운동이고 노동의 문제일 때는 노동운동, 빈민의 문제일 때는 빈민운동이고 환경이나 기후의 문제일 때는 환경운동, 기후운동이라고 우리가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복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지 철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복지 운동을 통해서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이것이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처하고 있는 것이 그 개개인의 어떤 역량의 강함만으로써 그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는 아니라고 봐요. 그것이 작용은 되겠지만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라든가 지역사회라든가 한국사회의 사회 구조와 환경이 그 사람의 삶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럼 이 사회의 구조와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바꾸고자 하는 또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사회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복지 현장으로 봤을 때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환경을 봤을 때도 또 필요한 거고 두 가지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봐요. 너무 필요하네요. 성부연님께서 주신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조금 결이 다른 질문이에요. 네네. 세대 간 분절이 전체 사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 30대 초반의 사회복지사들이 세바사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는지 또 세바사로 유입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두 가지네요. 네.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MZ세대라고 하는 청년, 그분들이 세바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회복사가 저런 일도 할 수 있구나. 또 저런 일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 실천 활동의 영역으로서, 바라볼 수 있지 않나. 또 그렇게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있고요. 또, 두 번째가 그들을 어떻게 세바사로 유입할 수 있을 것인가의 질문인데,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이 오늘, 지금, 거기에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고민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좀 풀어 나갈 수는 없을까. 이거를 먼저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회복지사의 이 사회운동 혹은 을 포함해서 이제 20, 30대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을 만나는 것들까지 보면 어떻게 역할을 규정할 것이냐가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이정호님과 이지선님이 비슷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세바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신지, 같은 질문을 주셨어요. 복지국가 세바사 활동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말 복지국가 만들고 싶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시대 청년들이 헬조선을 얘기하면서 취업에 힘들어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자녀를 포기하고 생각하면 눈물 나는 거예요. 네.
우리 다 동생이고 조카고 우리 자녀 되는 아이들인데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못 갖고 살아간다. 정말 지옥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 선배들이 또 우리 사회가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런 걸 못하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는 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뭐 사회복산이 아니냐를 떠나서 기성세대의 막중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세상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할 거냐. 정치인도 할 것이고 시민운동가들도 할 것이고 어떤 전문가 집단도 할 것인데 사회복지 집단도 그 속에서 좀 같이 하는 집단이 됐으면 좋겠다. 세상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데 사회복지사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일제 탄압기 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고 또 해방되고 나서 좌우 갈등과 전쟁 속에서 우리가 뭐 어려운 시기를 지켜내고 나중에 또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이런 역사 속에서 사회복지사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후보 마지막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소셜 리더십이라고 했을 때 사회의 변혁과 변화, 시대 전환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들이 그래도 한 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있어요. 대표님께서는 사회복지사인 게 굉장히 자랑스러우시기도 하면서 또 부끄럽기도 하죠. 그런 느낌도 없지 않지만 또 세상을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직업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느낌이 답을 들으면서 계속 들거든요. 사회복지사로 몇 년 사셨죠? 예.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얼마 되나? 한 36년? 네, 얼마 안 돼요. 느껴집니다. 네. 자긍심, 자부심. 네. 저도 제가 사회복지사인 걸 더 자부심 갖고 자긍심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강하게 드네요. 이정원 님이 질문 하나 더 주셨는데요. 후배 사회복지사들에게 세바사 활동을 꼭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세바사 활동을 꼭 해야 된다라고 좀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우선은 이거는 자발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또 그런 게 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후배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세바사 운동 같이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본질을 좀 계속해서 질문을 통해서 성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인식의 그 범위를 조금씩 확산시켜 확대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진실을 파악했거나 또 그거에 내가 분노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네, 그겁니다. 실천 본질에 좀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영역을 좀 더 확대시켜서 인식해 주길 바라고 어떤 진실을 이제 파악하거나 분노했을 때 거기서 멈추지 말고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렇게 되면 세바사를 꼭 함께 하겠네요. 네. 이지선님께서 질문을 하나 더 주셨는데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 같은 네. 생각이 들어요. 후배들에게 꿈이 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저는 사회복지 하시는 선생님들이 질문을 이제 드리는 거는 선생님은 왜 사회복지를 하십니까? 이거 하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꿈꾸는 행복은 어떤 겁니까? 사실
사회복지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나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나 이제 한 번쯤 또 질문하는 거죠.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행복과 또 우리 사회 공동체의 행복이 어떤 맥락에서 좀 접점들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후배 선생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행복한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했으면 좋겠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행복이 우리 사회 공동체의 행복하고 좀 연결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더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죠. 네. 어렵네요. 그래요? 네. 전영경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네. 얼마 전 세바사 학습 모임에서 손정환 교수가 맥킨타이어의 서사적 자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나의 일상과 나의 일상과 사회가 맞닿아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들었는데요. 저는 세바사의 활동 역시 이 서사적 자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연결되도록 활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요 직전에 이지선 회원님이 주신 두 번째 질문하고 좀 비슷한 질문인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 맥킨타이어가 얘기한 거는 개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에피소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내러티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어떤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에피소드에 그치지 않고 이런 사회 변화나 어떤 역사의 서사와 연결되는 내러티브적인 삶이 되면 가장 이제 최상의 그런 그림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데 정영경 회원님께서 뭐 맥킨타이어의 이야기를 잘 보신 것 같고 또 세바사의 활동도 그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답을 들으면서 반성하게 됩니다. 전 평일은 현장에서 최선을, 그렇지. 휴일은 집에서 최선을 이런 구호를 새겼었는데 반성해야겠어요. 아니, 현장이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개인의 그 삶에서 멈출 것이냐, 아니면 그러한 이제 삶이 공동체의 삶하고 연결이 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죠. 네. 신용호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일상에서 세바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세요. 우리 이제 세바사 회원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또 회원이 되실 일반 사회복지사들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세바사 소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조금 이제 내가 동참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장면들이 있잖아요. 어디 가서 뭐 시위를 한다든가, 1인 시위를 한다든가, 우리가 아직 분신, 뭐 그런 건 안 했지만은, 그러나 일반 회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전 굉장히 많다라고 봐요. 하나는 우리가 이메일을 통해서 또는 단체 톡방을 통해서 공유하는 세바사의 활동들, 이런 것들, 요즘 정보의 홍수 시대다 보니까 일일이 다 열어보는 게 쉽지 않지만은 그런 것들을 열어보면서 세바사가 요즘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동향을 이렇게 정보 공유를 해주시는 것. 또 그런 것들이 이건 조금 우리가 사회적 의미가 좀 더 있다 싶으면은 같은 사무실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세바사가 요즘 이런 일을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할까라고 그 이슈에 대해서 뭐 커피 마시면서 잠깐이라도 공유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 복지국가 만든다고 하는 거는 어떤 슈퍼스타가 나타나가지고 짜자잔 해서 복지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많은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염원하고 그런 열망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모아져서 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복지국가의 이슈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같이 공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떤 우리가 서명운동을 하거나 신문 광고 모금을 하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서명운동할 때는 세바사 활동만 서명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단체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서명운동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연대해서 서명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서명을 1000명이 했느냐, 10,000명이 했느냐, 10만 명이 했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서명운동은 얼마든지 내가 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서명운동 할 때는 적극적으로 사무실 안에 아니면 복지관 안에 아니면 가족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열어주시는 것 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느 날 분위기 좋을 때 회원 배가 운동도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이메일을 그래도 자주 보내는 편인데 이렇게 열어보시는 비율이 한 10% 정도 될까요? 아마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보의 홍수 때문에 그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비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거는 바쁘시지만은 여기 좀 챙겨서 열어봐 주셨으면 고맙겠다 부탁드리는 거죠. 네. 조금 가벼운 질문을 드려볼게요. 송부연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이명묵 대표님만의 힐링 푸드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은 생존을 위해 드시는 걸로 알거든요. 드시는 것 자체를 즐기시는 걸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서. 힐링 푸드. 예. 제가 이제 소식을 하죠. 보통 사람들 식사량의 한 3분의 2, 어느 때는 2분의 1 정도 합니다.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는 거를 20%, 30%만 줄인다고 하면 20%, 30%의 지구를 살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채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지구를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한 30년 전부터 소식을 해온 것 같고 저의 힐링 푸드는 아주 맛있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입니다. 그걸 드시면 진짜 힐링이 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아, 네, 그러시군요. 저는 생존을 위해서만 드시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즐기는 식사가 있으셨군요. 네. 네. 이혜령님께서 주신 질문이에요. 대표님의 체력 관리 비법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이게 일문일답 형식 질문이라서 저도 좋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체력도 조금 이렇게 저하가 되죠. 그건 뭐 자연의 섭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체력 관리는 에너지를 조금 절약하면서 활동하려고 그래요. 그 자동차도 그 에너지 효율 등급이 있잖아요. 그렇게 에너지 등급이 높은 것들을 감안하면서 에너지를 좀 절약하면서 활동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표님 뵌 지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생각하면 더 젊어지신다는 느낌을 제가 봤거든요. 더 쌩쌩해지시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완전히 예외인데. 네. 어쨌든 효율을 중요시 네.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네. 오창렬님께서 주신 질문이에요. 세바사 TV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바사 활동 영상을 보고 이름에 걸맞는 활동에 감명을 받아서 가입한 오창렬 사회복지사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변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내는 대표님의 모습이 정말 멋져 보이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훗날 대표님 자신의 묘비명에 새기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지, 또 동료와 후배 사회복지사들로부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제 묘비는 아직 뭐 세울지 안 세울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세운다고 하면은 또 문구도 생각 안 해봤는데 쓴다고 하면은 질문했던 사회복지사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하셨을까요? 뭐 제가 늘 이렇게 사회복지 선생님들 만나면은 선생님은 사회복지 왜 하세요? 그 질문이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그와 유사한 질문들. 질문했던 사회복지사. 아주 심플한 질문입니다. 네. 구한용님께서 주신 질문이에요. 대표님 성함으로 삼행시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갈까요? 이 이 세상 사람살이 문제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묵찌빠. 굉장히 정적이 흐르는데요. 명쾌한 답변을 기다렸는데 묵찌발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어떤 그 뮤지컬인가 오페라인가 슬쩍 봤는데 거기서 그 배우들이 막 묵찌발을 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동네 뒷골목에서 묵찌바 하는 거는 생각했는데 오페라에서 묵찌바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묵찌바의 격이 달라지더라고. 세상살이 힘드실 때 여러분들 묵찌발을 해보십시오. 이 13년째 세바사 활동을 하시면서 대표님 기억 속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운동, 활동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가장 인상적이었다라고 하는 질문은 여러 가지 일 중에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우리가 질문하는데 사실 우리는 13년 동안 많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몇 가지. 줬다 뺏는 기초연금 2014년에 시작했으니까 10년째. 그다음에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에서 이제 이어져 가지고 전국민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운동. 그리고 한 3년 전에 시작한 주거권 운동. 이 세 가지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아직 해결 안 됐지만은 굉장히 인상적인 운동이었다고 봐요.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질문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사회 이슈가 된 케이스가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검색해 보면은 많은 보도와 많은 뉴스, 100여 건이 넘을 거예요. TV 또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또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됐었고 또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이 당사자 어르신들하고 같이 99명의 어르신들과 같이 헌법소원을 했었고 또 그것의 결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것은 노인의 인권 침해다라고 하는 공고 결정문까지 나왔고 이제 문제는 여의도에서 또 정부가 대답을 할 차례만 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소득 보장권이라고 하는 노인들의 사회권 운동을 우리가 사회적 질문을 던졌고 의미 있는 운동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전국민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운동은 그의 시작은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이었는데 정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운동을 통해서 어린이 병원비 문제는 90% 지금 해결을 했죠. 어린이 무상 의료에 근접한 수준까지 만들어낸 것도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 선생님들의 그런 연대의 힘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기념비적인 운동이었다고 보고 또 최근에 시작한 직걱정 없는 주거권 운동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 국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이 주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초노령연금 때부터 이미 그 수급권자분들의 생계비에서 감액되고 있었잖아요. 아무도 그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야기했던 사람이 없었던 거죠. 말씀하신 대로 정부와 여의도에서 조만간 응답하기를 또 기대하고 또 응답할 때까지
이 운동 지속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인상적인 일만 있었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참 많았죠. 예. 활동하시면서 제일 어려우셨던 점들은 어떤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대개 이제 기존의 정책을 바꾸든가, 예산도 들어가고 정책의 전환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어떤 집권당도 아니고, 우리가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걸 하고자 하니까, 정말 필요한 거는 국민 여론이에요. 국민 여론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국민 여론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는 목소리를 세바사에서 처음에 한 사람의 목소리를 냈지만 이것이 10사람, 100사람, 나중에 100만 명, 1000만 명의 목소리가 됐을 때 이걸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사회적 질문을 던졌을 때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목소리로 전환돼서 그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면서 세상이 바뀌는 건데, 또 사람들이 의외로 거의 불가능한 영역으로 보고서 아예 포기한다든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집 문제예요. 국가가 국민에게 집을 한 채씩 줘라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주장인데, 보통 시민들은 황당한 거로 치부하고서 관심을 안 갖는 거죠. 그런 것들. 뭐 제가 생각할 때 뭐 다른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금 세바사의 간사가 한 수년째 지금 없습니다. 한 수년까지는 아니고 한 1, 2년 됐죠. 1년 반, 1년 반 됐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큰 어려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떤 분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세바사의 간사. 우리가 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제 이 헬 조선을 웰 조선으로 바꾼다. 그리고 이 불평등한 사회를 평등한 사회로 만든다. 각자 도생의 사회를 사회연대 공동체의 사회로 만든다. 또 청소년들이 자살률이 높고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세상으로 바꾼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과 또한 저임금에서 너무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들의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존중받고 행복한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또 꿈꾸는 거고 하니까, 세바사의 간사나 활동가로 오실 분들은 우리와 똑같은 꿈을 그런 가슴에 품은 분이라고 하면은 오케이. 앞으로 여러 복지 이슈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나 사회복지사분들 모시고 이렇게 대담을 쭉쭉쭉 이어갈 건데요. 세버스 TV 왜 만드셨어요, 대표님? 좀 늦었죠? 유튜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복지국가 촛불 그것에 이제 2024년에 전환의 어떤 그런 통로로서 대안으로서 세바사 복지국가 TV를 준비하게 됐는데, 우리가 복지국가 촛불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팩트 체크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집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개인의 능력의 부족이 아니고 국가의 주거권 철학과 주거권 인식의 부족과 주거 정책의 잘못된 거로 인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팩트 체크할 필요가 있다. 또 병원비 문제만 해도 그렇고, 또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만 해도 그렇고, 청소년들에 대한 그 암울한 그 시기의 문제도 그렇고,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개개인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어떤 정책과 또 철학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덮어보자 라고 하는 이제 채널로서 생각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팩트 체크한 것에서 출발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거였어? 그건 아니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지향점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여론을 형성하고 교육에서는 정책과 제도와 법률을 바꿔서 세상을 바꾸는
이런 거에 하나의 경로로서 우리 채널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정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세바사 TV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가치 그런 것들은 무엇인지 사회복지 분야에 어떠한 변화를 이 세바사 TV를 통해서 희망하시는지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세바사 복지국가 TV가 좀 공유하고자 하는 가치는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정의, 인권, 평등, 연대, 민주주의 이런 거죠. 이걸 갖고 우리는 질문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주는 사회냐? 네. 또 한국 사회가 평등한 사회냐? 연대 사회냐? 민주주의 사회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5가지 규범적 가치를 이제 좀 더 우리가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서 어떤 변화를 기대하느냐 그러셨는데, 저는 내가 일하고 있는 복지관, 복지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여기에 거의 90% 에너지를 쏟으실 텐데, 에너지 분배를 해가지고 지역사회로 좀 나오시길 바라고, 또 전체 한국사회로 나오시길 바라고, 또 지구촌, 또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국경 없는 사회복지사 멋있잖아요. 네. 또 우리가 이렇게 지역사회로 나가면서 지역사회가 복지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한국사회로 나오면서 한국사회가 복지사회가 되고, 그럼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최재훈님께서 아주 단도직입적인 질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현장 중심으로 생각하시고 일을 하시잖아요. 그 세바사가 하고 있는 이런 거대 담론이라든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운동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장애인 분야, 노인 분야, 아동 분야, 여성 분야, 자활 분야 또는 돌봄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현실이 이 복지 정책과 또는 행정이 최선일까? 이 이용자들과 주민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해줄 수 있는, 할 수 있는 이게 최선의 지금 우리의 태도인가, 정책인가를 보시고서, 이럴 때 좋은 것이 이제 국제 비교예요. 복지 선진국에서는 우리가 똑같은 복지 현장이라고 하면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비교해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싶으면은 새로운 대안을, 현장 사회복지사가 가장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새로운 대안을 좀 마련해 보시고, 그걸 가지고 지역사회의 어떤 단체와 같이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세바사와 같이 운동을 하면서 풀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은 문제 같으면 지역사회에서 뭐 구조례나 시군조례를 좀 만들어서 지역사회 만들어 본다든가, 그 범위가 좀 더 넓어진다고 하면은 뭐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라든가 법률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이제 바람을 갖는 거죠. 네, 오늘 복지 이슈 대담 사회복지사 복지국가 운동을 진단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14년 정말 열심히 복지국가 운동이 이어왔고, 세바사 안에서 어떻게 이후의 시간들도 자신 있으신가요? 어려운 질문인데, 자신이 있다 없다 보다도 운동하면서 늘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이런 자기 질문. 또 우리 세바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조직에 대한 질문,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질문을 꾸준하게 해가면서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이 세바사 TV를 보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분들 또 시민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먼저 아주 가깝게는
세바사 회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바사를 믿고서 또 기대하고서 세바사에게 군자금을 수년째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계신 회원 선생님들한테 너무 고맙고, 두 번째는 지금은 세바사 회원으로서 이렇게 회비를 보내주진 않지만 마음으로 세바사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전국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는 것이 저희한테는 늘 든든한 백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체 일반 시민들한테는, 국민 여러분들한테는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우리가 50년대, 60년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영국과 독일을 부러워하지 않고 필리핀과 태국을 부러워하면서 살았던 저희 어린 시절이 생생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G10 경제 10위의 대국이 됐습니다. 누가 상상했습니까? 경제 기적,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는 두 번째 단계는 복지 기적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스웨덴, 덴마크보다 더 좋은 복지국가 저희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러한 희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헬조선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복지국가를 같이 손잡고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바사 TV 개국 기념 복지 이슈 대담 사회복지사 복지국가 운동을 진단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세바사 임명목 대표님과 오늘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 복지 이슈 대담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더 중요한 복지 이슈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